네, 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사실 제가 야구와 사랑에 빠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가 가장 그 마음이 뜨거울 때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을 담아서 한 시즌 동안 비하인드 더 재밌고 신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첫 회 함께 해주실 분들 저희가 4분 게스트 모셨는데요. 정민철 해설위원, 박채원 PD, 그리고 정세영 기자, 특별 게스트 매직빵님까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첫 회의만큼 자기소개 한번 임팩트 있게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엠스풀 시청률의 항상 주역이죠. 네, 정민철 해설위원입니다. 올 시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호응을 안 해요? 이렇게 작게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스풀에서 KBO를 담당하고 있는 박채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26일이죠. 9시 반에 대한민국과 태국의 북중미 아시아 월드컵 지역에서 그 2차전 큐시트를 쓰다가 지금 잡혀서 왔거든요. 평상시에 제 첨언을 드리자면 박찬현 PD는 평상시에 날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 현안이 뭐 있잖아요. 말하기 좀 꺼리는 것. 뭐 이런 거를 아마 시원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약간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런 매콤한 맛을 더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아니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돼요. 저는 북중미 아시아 월드컵 북중미도 중요하지만 평상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정세영 기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프로야구 대표 마당발 기자로 이름을 좀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국 야구 기자의 회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시잖아요. 회장님.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매직빵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한화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는 마술사 출신 치과의사 스트리머 매직박입니다. 네. 지난번 그 베이스볼 투나잇 이후로 두 번째 방문인데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 시구 장면을 편집 없이 내보내주셨으면 됐을 텐데. 두고두고 네, 불려올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매직빵님은요 한화 팬이시잖아요. 그쵸. 정민철 위원님 굉장히 또 이렇게 뵈서 좋으실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이제 뭐 중학생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한화 단장 하시기 전까지. 네, 좋은 관계 유지했던 그랬습니다. 예. 전까지 사람 많이 떠나갔지. 자, 그럼 비하인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우리 4분의 패널들이 직접 뽑아온 이슈를 다뤄보는 비하인드 이슈입니다. 첫 방송이니만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을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4개의 주제 나왔습니다. 한화 디프런트 어스 5강 누가 갑니까? ABS 도입, 슈퍼루키 김태견의 혹독한 신고식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누가 가져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디퍼런트 어스, 한화 디퍼런트 어스라는 주제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한화 팬으로서 매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매년 듣는데 하지만 정말 올해는 류현진 선수도 복귀를 했고 또 안치홍 선수도 새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또 뭐 황준서 선수라던가 문동주, 김서현 선수도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민철 단장님의 유산을 한화에서 이제 투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민철 단장님이 아껴놓던 리소스들을 아주 좋아요.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투입을 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다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하나는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미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부터 이미 젊은 선수들이 PD님 좋으셔. 제가 본인이 다른 건 동의하시는 제가 거예요? 아닙니다. 또 선발 투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좋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달라졌는데 여기에 류현진 선수가 가세하면서 더 좋은 전력을 갖추지 않았나, 훨씬 더 짜임새 있는 전력을 갖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현진이 와서 몇 승을 해서 팀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류현진이 오면서 팀 승리가 올라가는 기대 효과가 있어요. 또 젊은 선수들한테 아무래도 맞아요.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클 것 엄청 같아요. 커요. 길잡이가 좀 하나가 네. 없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급진적인 좀 세대 교체를 하면서 팀에 리더가 없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최은성 선수 합류하고 또 이태양 선수
합류를 했고 안치홍, 류현진 가세하면서 팀 무게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왔다는 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팀 리더를 없이 제가 팀을 꾸려서 첫 해부터 류현진 선수 얘기로 떠들썩한데 정민철 위원님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류현진 선수랑 또 워낙 친하시기도 네, 하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 복귀 내막은 사실은 몰랐어요. 왜냐면 그 귀국하자마자 늘상 자주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운동도 같이 하는데 본인도 사실 2월까지는 알 수가 없었고. 정말로. 그렇죠. 뭐 이건 명확한 사실인데 손혁 단장이 일 처리를 매우 잘했다. 그러니까 류현진이 결정하는 사안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미국의 오퍼도 굉장히 매력 있는 오퍼였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더 있다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가능성을 다 열어놨는데 하나 내부에서 류현진 선수의 마음을 돌리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손혁 네. 단장이 미국 현지에 가서 류현진 선수와 몇 차례 만남도 가졌고요. 이번 비시즌 동안 류현진 선수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맞아요. 네. 주기적으로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류현진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손혁 단장이 부탁한 게 또 있는데 뭐 여하튼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건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호주 캠프에서 네. 초반에 손혁 단장이 만났을 때 물어봤죠. 그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했더니 내가 봤을 때는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자신감을 어느 정도 보여주셨거든요. 현준이? 호주 들어오기 전에 오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고 계속 연락 서로 하고 지내고 그때 이미 최원호 감독님은 행복 회로를 돌리고 계셨고 돌렸고. 우리 선발 라인이 이렇게 된다. 여기에 선수들도 좀 많이 보탬이 됐는데요. 그렇죠. 실제 뭐 네. 장민재 선수 같은 그럼요. 경우에는 네. 같이 훈련을 하면서 꼭 함께 뛰고 싶다 이런 얘기도 또 전했고 타자들도 류현진 선수하고 이제 함께 뛰었던 선수들을 뭐 전화해서 와달라 이렇게 와.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류현진 선수가 와서 시범 경기 줄줄이 매진되고 진짜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최고조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 LG와 개막 시리즈를 치렀는데 이 디프런터스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저는 예 달라졌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수년간 하나이글스가 개막 연패를 계속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 주고 한 번 가져왔잖아요. 이건 힘이 생겼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첫 경기에 구심점을 류현진 선수가 잡았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그 리바운드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음 날 바로 공격에서 힘을 내면서 물론 이제 페냐 선수 잘 막았지만 근데 그만큼 반작용이 좀 빠른 게 올 시즌 하나다. 하나이글스가 분명히 힘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류현진 선수가 LG에 굉장히 강했던 선수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그 없었던 그 사이에 LG가 보강이 많이 됐다. 아, 그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 류현진 선수는 명확히 얘기하자면 그때 당시와 지금의 이 에너지 게이지는 좀 차이는 있어요. 냉정히 얘기해서. 근데 사실 류현진 선수가 LG전에 속도를 봤을 땐 전 생각 이상으로 속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과거 메이저 가기보다는 LG 트윈스가 훨씬 세졌고 예. 그리고 타순의 견고함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 우승했던 그 텐션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그거를 딱 일을 시작하면서 체감을 한 거죠. 물론 아까 문현미 선수 동반이 있었지만 이유가 있었지만 류현진 선수가 LG 트윈스가 왜 지난 시즌에 챔피언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바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일단 삼진을 한 개도 못 잡았어요. 드물죠. 네. 이게 개인 통산 두 번째인데 2007년 9월 25일 삼성전 이후 거의 17년 만에 이런 경기를 했는데 류현진 선수도 좀 긴장을 했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사사구가 3개나 준 것도 보면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자신에게 쏠린 이 스포트라이트 그다음에 좀 이 첫 경기라는 압박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매직박이 훨씬 잘하시겠지만 류현진 선수가 희한하게 개막전에 결과가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경우가 많았죠. 한국에 있었을 때도 네,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엔 잘하니까. 다음엔 잘하니까. 팬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뭐 류현진 선수가 사실 뭐 본인 스스로 조금 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작년 우승팀인 LG를 상대로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좀 끌어주고 있었어요. 물론 문현빈 선수의 실책 하나로 흐름이 넘어가긴 했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자 하나 팬들은 항상 그 타자 용병에 대한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페라자 선수가 두 경기 만에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이미 이제
오그레스 선수나 이런 선수의 홈런 개수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다를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개막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스윙이 이름대로 하더라고요. 아, 그냥 진짜 해버리더라고요. 패버리더라고요. 해버리죠. 네. 네. 아, 굉장히 정말, 빠르고 다부지고 성격도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아요. 굉장히 밝고. 유쾌하고 네. 일단 고무적인 건 아직 젊습니다. 25세. 오. 그러니까 긁어볼 만한 복권인데 일단은 지금 스타트가 너무 좋아.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5강 누가 갑니까? 정세영 기자님이 뽑아오신 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막을 시작하고 나면 가장 관심을 받는 게 그렇죠. 누가 5강 네. 가냐, 누가 가을야구 갈 것이냐, 누가 우승할 것이냐 이건데요. 그래서 가장 지금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부터 얘기해보면 저는 일단 LG, 두산, 한화 그리고 SSG 이렇게 네 팀을 뽑아봤습니다. 왜 내 팀만 하셨어요? 저는 5강 문제인데. 원래 되게 좀 확실한 걸 좋아해가지고 틀리는 걸 싫어하고 어떻게 다른 팬분들이 좀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한데. 오, 위험한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 커트해 주시고. 아니, 근데 저는 야구에 입문한 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저의 의견은 이렇게 패스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커버 좀 해주세요, 빨리. 아니 근데 저는 5강을 LG 트윈스, KT 위즈, 기아 타이거스, 두산 베어스, 하나 이글스 네, 이렇게 5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아시다시피 5강 제가 선점을 하면 비교적 잘 맞았어요. 지난 시즌에도 제가 두산 베어스 5강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5강 또 보기 좋게 들어갔고 몇 안 되는 해설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그럼 LG 트윈스 우승도 작년에 예측하셨나요? 그럼요. 오. 네, 네. 올해도 우승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올해도 아마 제 5팀은 비슷하게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철현 PD님은 거기에 롯데를 넣으셨네요. 네, 저는 롯데 전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매년 롯데는 이제 약간 흐름의 문제가 있었지 결코 갖고 있는 전력이 나쁘지 않은데 이 김태형 감독이 왔으니까 그런 약간 흐름의 문제를 좀 보정할 수 있지 않을까 김태형 감독이. 그 아까 하나가 작년부터 괜찮았다고 하시고는 혼자서만 하나 대신 롯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니 이유가 좋다면서요.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는 네. 만약에 저까지 이게 하나를 했으면 MBC가 좀 곤란할 수 꼭지가 있어요. 죽잖아요. 그러다 맞죠. 롯데 아 근데 해놓고 이거 떠나서 좋네 이 방송.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박찬 PD한테 이렇게 피드백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구조상. 저는 다시 안 볼 뿐이었어. 저는 막 합니다 오늘. 힘드네요 좀 불편하네요. 네. 근데 롯데가 사실 좀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세다 이렇게 분류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김태형 감독님의 뭐랄까 역할을 크게 보시는 건가요? 아, 예. 전 뭐 기본적으로 롯데가 물론 그 이대호 선수가 나가고 나서 전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갖고 있는 힘이나 팀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짜임새는 뭐 5강 정도는 해볼 만한 팀이 아닌가. 실제로 작년 한 5월까지는 그랬고. 5강 정도. 그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롯데는. 그럼. 그러니까 그 흐름의 문제가 항상 있는데 네네네. 그 흐름의 문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형 감독이 왔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매니지먼트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선수 관리를 해본 롤을 해봤잖아요. 특히나 스포츠 중에 야구가 그래요. 정형화가 돼 있어요, 이미. 근데 감독이 확 주물러서 판을 바꿀 수 있는 스포츠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 확률이 좀 적다고 봐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래서 결국 세팅이 잘 돼야 되는 팀이 강하다. 전력이 좋은 팀이 강하다. 코드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감독발, 선수발 중에는 후자가 조금 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감독 대행 체제 때 선수들 잘하는 거 종종 보시잖아요. 네. 그게 절대값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네. 실제 뭐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헤드코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야구에서만 매니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네요. 네, 표현을 저랑 야구에 오늘 썼습니다. 회장님하고 합이 좋아. 좀 맞추고 왜냐면 아니 맞추지 않았는데 맞춰드리는 딱 가면은 저기 회장님 딱 들어오고 야 오늘 진짜 좋은 방송입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꼽은 5강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KT, LG, 기아, 두산, 한화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KT를 먼저 앞에 좀 둔 이유는요. 올해가 우승 기회다. 작년 준우승의 아쉬움을 좀 씻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강백호 선수 작년에 좀 부침이 있었고 마음고생도 심했는데 강백호 선수가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는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에 로하스 선수 MVP 출신 타자가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KT 타선이 마운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타선이 보강되면서 KT는 우승 전력이 좀 더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선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봤습니다. 매직빵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도 우리 기자님하고 똑같이 뽑았는데요. 네. 네. LG, KT, 기아, 한화, 두산 이런 순서로 좀 뽑았고요. 물론 한화에는 뭐 약간의 팬심이 들어있지만 실제적으로도 많이 작년부터 보강이 됐기 때문에 뭐 다른 LG, 기아, KT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3강이라고 뽑아주실 정도로 전력이 좀 탄탄한 것 같고 사실 한 자리가 저도 좀 헷갈렸는데 마지막. 이번 두산이 시범 경기 때 보니까 너무 방망이도 좋고 투수들도 잘하고 너무 밸런스가 좋아 보여서 두산이 좀 강해 보인다. 약간 그런 취지로 두산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시즌 끝날 때쯤에 예측이 얼마나 잘 맞을지 또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ABS 도입 스피드업, 재미도업. 이거 어떤 분이 가져오신 주제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역시 기대됩니다. PD. 이제 날선 얘기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네. 불편하네요. 저는 그 ABS를 이번에 KBO에서 도입한 건 상당히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젠가는 뭐 미국도 도입을 할 테고 그걸 이제 가장 먼저 KBO에서 저희 허구현 총재님께서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대전제는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또 모자이크 아무 소리도 안 나서. 네, 그동안에 그 어떤 그때 기자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야구 팬들은 항상 일주일 내내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이 야구 팬들 건드리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항상 그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야구 팬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라이크 존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이 그 분명 스트라이크인데 볼 판정하고 볼인데 스트라이크 날 판정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평화를 ABS 존에 의해서 야구 팬들이 평안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ABS 도입이 큰 혁신이 아닌가 싶어서 네, ABS 도입하면 경기는 빨라지는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찬반 논란도 꽤 있었습니다. 일단 ABS를 도입했다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일관성, 공정성을 가져간다는 건 정말 저도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제 스트라이크 존 설정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KBO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선수 입장에서 특히 투수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영향이 큰 변화잖아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이 도입 직전에는 몇몇 그 영향력 있는 투수가 되려 투수가 불리할 것이다라는 그 워딩을 했어요. 그 시행 전에. 그러니까 근데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 시범 경기를 돌려보니 되려 투수가 저는 좀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이게 샘플 사이즈가 많이 쌓이면 이 장단점이 파악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비교 분석 그 자료 자체가 좀 적잖아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선수들의 경기 중에 표정이나 갸우뚱거리는 모습을 봤을 땐 타자가 빈도가 더 많아요. 오히려. 타자가 더 갸우거리는 빈도가 많고 그런 반대로 투수가 더 유리하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ABS가 없을 때는 커맨드 좋은 투수는 그 심판의 성향도 파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박찬현 주심이면 어느 존이 있거든요. 고유의 존들이. 169 선수들은 그 성향까지 파악을 해서 던지거든요. 그것까지 컨트롤을. 그렇죠. 근데 기계 존이잖아요. 기계 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익숙해지면 내가 던지는 곳에 던질 줄 아는 빈도수가 높은 선수는 그쪽 공략을 할 확률이 높죠.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또 현장에서는 투수들이 좀 유리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잡아주지 않았던 그런 존들을 이제 맞아요. 잡아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자의 몸쪽 높은 공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잡아주는 존이었거든요. 이제 그쪽 공이 다 스트라이크로 선언되고 있고요. 또 반대 투구가 됐을 때 포수가 앉아있는 그렇죠. 반대 방위로 공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심판들이 그걸 그냥 놓쳤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 잡아주고 있고 이런 점들
팀들이 스트라이크 존, 잃어버렸던 존을 찾았다. 이런 의미에서는 투수들에게 좀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호흡이 너무 좋다.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따로 나누세요. 회장님 뭐 하나 만들죠. 이게 왜 이렇게 주연이 박하니 좋은데요, 이게 탁 나오고. 바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BS 얘기할 때 이제 경기 시간이 단축됐다라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PD 입장에서 그거를 굉장히 크게 체감하시지 않나요? 좀 좋으세요? 시간이 빨라지면 좋죠. 항상 그래서 에이스 투수들의 압도적인 피칭이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피치 클락이나 ABS를 이제 시범 도입을 하면서 시범 경기에서 운영을 했더니 평균이 한 19분 정도 단축이 됐다고 해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굉장히 기술 의존적이잖아요, ABS라는 게. 옆으로 좀 갈게요. 기술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거면 이 기술이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보여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KBO가 했었어야 하고 그리고 방송사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ABS 존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 시범 경기 직전에 그 4개 방송사를 한번 모아놓고 1시간 반 정도 설명회를 한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리 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할 거니 요거를 표출해 달라라는 얘기를 통보를 받았지 저희가 그 전에 뭐 협의를 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치 빠른 야구 팬들은 좀 보셨겠지만 모든 방송사가 이제 그 오른쪽 화면 오른쪽 밑에 KBO ABS 존이라고 똑같은 그래픽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저희 엠스표 같은 경우에는 호수 앞에 실제로 라이브 존 그 네모 박스를 넣었었고 뭐 다른 방송사는 3D로 돌아가는 방송사 이렇게 다 개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KBO가 일괄적으로 주는 그래픽을 당분간은 써라. ABS가 안정되기 전까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그때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송사 해설위원 특히 장성호 해설위원님께서 KBSN에 열심히 막 어필하셨고 정민철 의원님은 안 오셨고. 아니 그때 저는 아니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 중요한 자리 연락을 못 받아갖고 아무튼 그래서 그 방송사들의 어떤 이제 좀 얘기가 있었는데 KBO에서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뭐 업데이트된 내용을 받지는 못한 상태고 방송사와의 좀 협의를 좀 통해서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질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 저는 지금 ABS 같은 경우에는 현장 타자들과 투수들의 이제 불만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스트라이크 존 설정이 타자마다 다 다릅니다. 서 있는 키를 재서요, 선수들의. 그거에 따라서 상하 이제 요 존을 설정을 했고 홈플레이트는 좌우 2cm씩 이렇게 늘려놓은 존을 운영 중인데 이게 타자마다 존이 다르니까요. 타자들도 나는 항상 서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칠 때도 있고 타자마다 다 이 스타일이 다 다른데 타격 폼이 반영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서 있는 신체 키를 미리 다 쟀고요. KBO에서 그걸 가지고 존을 설정해 놓는데 이 지금 존 설정이 타자들도 아직 모르겠대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투수들 입장에서도 계속 존이 바뀌는 거잖아요. 살짝 이제 키가 작은 선수가 나왔을 때랑 키가 큰 선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는 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ABS를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구장마다 존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KBO 입장은 체감상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직을 갔던 선수들, 문학을 갔던 선수들, 잠실을 갔던 선수들 차이는 진짜 분명하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면밀히 체크할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팬들의 입장을 직접 우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개인 방송 하시면서 예. 그 로봇 왜 그래 이런 로봇이요? 있던데. 깡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좀 순화를 저희가. 아니, 또 우리 팀에 좀 불리한 느낌이 있으면 사실 그 AI라고 하죠. 이 ABS 시스템에게도 이제 뭐 약간 장난처럼 뭐 이런 깡통 같은 뭐 이렇게 표현을 제가 쓰긴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구 경기를 굉장히 많이 중계를 전 이제 뭐 1년에 한 100경기 이상 중계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애매한 볼 판정을 주심이 내렸을 때 지금은 이제 ABS 시스템이 판정해준다는 걸 아니까 타자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이어도 주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심이 내린 판정이 아니니까. 그런 피로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깔끔하다. 서로 간에 뒤끝이 있을 수 없다. 기계 탓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또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슈퍼루키 김태견의 혹독한 신고식입니다.
우리 이제 시범 경기부터 또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까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 주제 가져오신 분 어떤 분이시죠?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김태균 선수의 등장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혹독한 신고식이라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타이틀은 걸어놨지만 좋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당시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몸에 맞는 공도 내보내고 볼넷도 내보냈을 때 왜 이승엽 감독이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반대 입장으로 대입을 시켜봤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그만큼 이 19살의 선수가 그 감독 머릿속에 자리 잡은 건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그 서울 시리즈 스페셜 게임에 김태균 선수와 같이 호흡을 한번 맞춰봤어요. 매우 건강한 사고를 또 가지고 있고 나이에 비해서 확실한 루틴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를 저보다 두산 베어스 코칭 스텝이 먼저 파악을 했을 겁니다. 괜히 그 상황에서 내보내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근데 물론 결과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약간 싫은 소리도 듣겠는데 저는 두산 베어스 코칭 스텝의 선택은 이해가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해가 간다. 네. 투입 시점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개막 시리즈 때는 편안한 상황에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2대0 리드 상황에서 등판 이 부분은 이승엽 감독으로서는 그 2대0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점수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감당이 되는 상황이었다. 네,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뒀던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 평가는 견고했다. 김태균 선수의.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일단 이승엽 감독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때 계속 뒀냐는 질문이 당연히 오늘 현장에서 나왔었고요. 이제 정민철 위원님이 하신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상황을 이겨내야지만 이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맞아요. 하셨거든요. 이게 편한 상황이라는 기준점이 모호합니다, 사실. 누군가한테는 한 7점 차가 편안한 뭐 레벨이 있고 누군가에는 1점 차지만 주자가 없을 때나 주자가 있을 때 그 차이밖에 안 나는 선수가 있어요. 이게 선수 클래스마다 환경인 거지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점수 차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프링 캠프 같은데 심판위원님들도 한번 돌고 해설위원님들도 이렇게 한 번씩 돌잖아요. 거기서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냐는 말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선수가 김태균 선수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구위가 좋았고요. 가장 인상적인 경기가 그 소프트뱅크하고 경기였나요? 그 일본에서 마지막 그 삼진을 잡는 장면. 주자 있을 때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꽉 찬 뒷구 150km짜리를 던져서 잡는 모습. 그러니까 현장의 평가는 막 배짱도 두둑하고 구위도 좋고 나무랄 데 없는 신인이 나타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재능이 있고 또 멘탈도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개막 시리즈 하나 가지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균 선수 포함해서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들도 또 하나씩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SSG 담당을 오래 하고 있어서 그런지 박지환 선수 얘기가 개막 전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승용 감독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야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뽑혔거든요. 박지환. 네, 박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1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타격 능력을 갖춘 타자라는 점인데 조만간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지환 선수의 본인에게 또 물어봤더니 신인왕이 목표라고 이렇게 당부지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직방님은 누구를 픽하시겠어요? 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뭐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 하나이글스의 이제 작년에 1라운드 픽으로 온 김서현 선수가 있는데요. 문동주 선수도 사실 이제 픽된 해에는 뭐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서산에서 좀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신인왕이 됐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 김서현 선수 지금 사실 이제 황주서 선수가 좀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지만 김서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올해는 많은 활약을 해서 신인왕까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김소연 선수를 좀 응원과 함께 뽑아보고 싶습니다. 이쪽을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황준서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죠? 제 첨언만 드릴게요. 황준서 선수가 기대가 되는 게 이것도 이제 호주 캠프에서 제가 먼저 봤는데 그때 손혁 단장님이 저희랑 지금 좀 친분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따라오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괜찮아. 쟤는 불펜 피칭만 보면 그렇게 기분 좋다. 이러면서 야, 좋아. 그때 이제 불펜을 하는데 문동주, 김서연, 황준서 이렇게 셋이 던졌어요. 근데 저희는 그림을 찍어야 되니까
제가 황준서 선수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고 있는데 수석 단장님 또 이렇게 쪼르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줘봐. 수석 들어가자. 아유, 성대모사 줘봐. 수석 던지자. 싱크로율 100%. 근데 저는 이제 그 오디오가 밑에 땅땅에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손혁 단장님 옆에서 이제 가셨으면 좋겠는데. 손혁 단장이 방송 꽤 오래 했는데 메커니즘 몰라요. 그게 아마 방송에. 자료 화면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황준서 선수가 그때 저 인터뷰도 하고 근데 받았던 인상이 그 굉장히 체구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좋은 공을 던지고 또 어떤 뭐 저희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애티튜드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보거든요 사실. 문동주 선수가 그랬고 아, 그렇죠. 황준서 선수도 굉장히 애티튜드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황준서 선수를 좀 지금은 이제 출발은 좀 2군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켜보면 하나 팬들이 기분 좋은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군 출발은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선수들도 그렇지만 개막 1, 2년 전 있잖아요. 이게 마치 한 시즌을 결정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이때 로스트에 들면 내가 뭐 된 것 같고 로스트에 빠지면 그 시즌 망한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한 경기 일부분이기 때문에 황준서 선수는 준비를 잘하면 팀에 큰 뭐 기여를 또 할 것 같고 저는 기대주 류현진 선수 뽑았어요. 오. 네, 이거는 사심이 아니라 네.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 다 바랄 거예요. 류현진 선수가 돌아오면서 팬분들의 관심이 또 증폭했잖아요. 원래도 사랑받고 있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미국 가기 전과 지금은 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이 도전 얼마나 씩씩하게 하는지 저는 기대주로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비하인드 이슈에서 패널들이 직접 가지고 온 주제로 뜨거운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팬심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야잘잘, 야구 제잘제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 야잘잘 주제는 류현진의 PTSD네요. 앞서서 우리가 류현진 선수 등판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개막전 4회 때 문현빈 선수 수비 실책 이후에 연타를 맞으면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이때 매직방님은 조금 어떠셨는지 저희가 먼저 들어볼게요. 그때 화나서 진료 안 했다는 그때 뭐 개막전이니까 이제 저도 거의 한 2,000명 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시청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임종찬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외야 플라이를 또 놓친 맞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류현진 선수에 대한 밈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생산이 됐는데 물론 저도 이제 개막전을 꼭 이겼으면 좋겠고 해서 문현빈 선수가 실수했을 때 너무 아쉬웠지만 그것보다도 국내에 이번에 복귀한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또 그런 밈이 생기겠구나. 뭐 야수 믿으면 안 되지. 네가 잡아야지. 그 밈이 있잖아요. 한화 올해 그 프랜차이즈 9호가요. 디프런트 어스인데 그렇죠. 이제 채팅창에서 디프런트 US. 미국 수비랑은 다르지 하면서 디프런트 US다 막 이런 채팅이 올라오면서 기발하다, 벌써부터 기발해. 이제 막 이렇게 좀 뭐랄까 한화를 놀림거리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또 문현빈 선수가 2차전에서는 또 결승타를 맞아요. 쳐서 네. 회복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류현진 선수도 경기 후에 문현빈 선수가 죄송하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안 괜찮다고 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인터뷰를 하고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도 홍보TV 조용히 달려와요. 이 멘트는 좀 삭제를 해달라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성장형 OTT 오늘도 성장 중. 올해부터 프로야구 중계권 사업자가 온라인 중계권 사업자가 바뀌면서 유료화가 됐습니다. 논란도 좀 많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게 그 스포츠 미디어의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이제 다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또 드리면 그 유료화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이제 추세고 뭐 이미 외국에서는 스포츠가 대부분 유료화가 돼 있죠. 근데 KBO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무료로 시청을 하다가 이 갑자기 좀 유료로 되면서 팬들의 반발이나 이런 게 좀 심한 상황인데 그 초반에 좀 많이 삐그덕거린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들은 전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어떤 실무자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어떤 결정권자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이제 이런 뭐 외주사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면서 이제 많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실무자들은 뭐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자기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팬들이 원하는 수준 자체가 높기는 하지만 그 수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형 OTT라고 저희 팬들이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PD님 의견에 제가 조금 더 더하면요. 이 준비 기간이 사실 너무 짧았습니다. 이게 1월 8일 날 우선 협상자가 이제 결정이 됐고 3월 4일에 확정이 됐거든요. 선정 과정이. 예, 3월 9일 날 시범 경기 중계부터 중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달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촉박했네요. 일각에서는 이 우선 협상이 선정되는 게 좀 더 앞서야 된다. 그래야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객 분석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에 뭐 기존의 네이버나 이 포털이나 통신연합이 2006년부터 이렇게 쌓아왔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뛰어들었다는 점, 이런 점은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이제 사실 개인 방송할 때 경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기 장면 없이 진짜 이 썰로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온라인에서 좋아하는 스트리머 또는 BJ분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함께 응원하면서 보는 그 팬들도 굉장히 많은데 올해부터는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중계를 못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많은 BJ분들은 그게 이제 하나의 직업이신데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뭐 생계에도 타격이 있으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뭐 시즌 중에라도 또는 앞으로 이제 3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온라인에서 좋아하는 분들과 모여서 자기 팀을 응원하는 문화를 좀 더 즐길 수 있게 배려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회장님 모신 김에 이걸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들도 있는지. 사실 이 유무선 이제 중계권이라고 하잖아요.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100점에 만점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50대 50. 그러니까 기술 평가가 50점, 그다음에 금액 평가가 50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게 6대 4였어요. 금액 평가가 6이었고요. 그리고 기술평가가 4였거든요. 금액에서 많이 지르면 무조건 되는 네, 이런 구조였는데 이거를 좀 KBO에서 좀 5대 5로 좀 균형 있게 맞춰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CJ ENM에서 450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베팅을 했고요. 근데 포털 통신사 연합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280억 정도를 적어냈거든요. 거기서 오는 점수가 양측이 170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 평가에서는요. 그럼 예를 들면 450억 원이면 450억이니까 45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통신포털연합이 280억을 적어냈으면 28점이 되는 겁니다. 비율을 바꿔도. 그러면 17점의 차이가 났는데요. 이 17점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기술평가에서 최대치로 접을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9점 정도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제 금액 싸움에서 이게 다 결정이 나버린 거죠. 네, 이렇게 논란이 일자 이제 해당 사업자도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워낙 또 많은 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비하인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짧지만 강한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개막전에서 쾌절 홈런을 쏘아 올린 선수죠. 기아 타이거즈의 최원준 선수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 나는 기아 타이거즈 최원준이야. 팬들이 부르는 별명은 너무나도 많은데 찐따?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찐따라는 게 있어. 조금 행동이 너무 찐따미가 있다고 해서 이거 참 난감한 질문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1등은 최영우, 그리고 2등은 양현종, 3등은 김선빈이야. 나는 절대 꼰대가 아니야. 나는 꼰대를 진짜 싫어해. 가장 말 안 듣는 후배는 김도영. 이건 뭐 답이 모든 선배한테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도영아 보고 있지? 너의 현실이야. 나는 절대 꼰대가 아니야. 나는 꼰대를 진짜 싫어해. 감독님 너무 좋아. 그리고 일단 감독님이라기보다 형 같은 존재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결혼은 진짜 너무 추천하는 것 같아. 일단 살면서 생활이 편해지고 누군가에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서 꼭 솔로인 분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에서 말이 많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야구장에서 말이 더 많은 그거보다 더 많은. 네, 이 흐름을 이어서 승부 예측을 하는 코너 비하인드 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하인드 픽은요, 이번 주에 펼쳐질 경기 승부 예측을 하는 코너인데요. 승부욕을 돋우기 위해서 시즌이 끝날 때쯤에 승률이 가장 좋은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듣기로는 네. 좀 번쩍번쩍한 뭔가가 있다고 이렇게만 들었는데 시계. 금리. 금값 너무 올랐어. 금리 받으면은 그거 이득입니다. 좋다. 네, 많이 맞추셔서 금리 받으면 이득이에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개막 시리즈 승패 예측 해봤는데요.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두 분이 지금 예측을 성공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박찬현 PD는 야구 담당이신데 이렇게 해안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때 태국에 그거 적어놓은 거예요? 태국 스코어, 태국이랑 한국 스코어. 그러면 다행이고. 일단 제 여권 사진이 지금 여기 딱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조민철 해설위원님도 여권 사진. 아니 저는 여권에 저런 사진 넣으면 아니 저때 저는 캐릭터 사진 찍는다고 얘기 듣고 빵빵하신데. 그러니까 네. 네, 이번 주중 시리즈 승부 예측을 저희가 해볼 텐데요. 사실 예측이 좀 쉬운 경기가 있고 어려운 경기가 있는 거는 있죠.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정하게 이제 녹화 날 대기실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어떤 경기를 내가 예측을 할지를 골라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누가 어떤 시리즈에 어떤 예측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노신님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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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철 의원님부터 롯데 네. 기아 1대2 예측해 주셨는데 저는 선발 투수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오. 이제는 3, 4, 5번 선발들이 나오는 이 주초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는 반즈, 나균환, 이인복 선수가 나올 순서고요. 기아는 뭐 양현종 선수, 우천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봤어요. 양현종, 이의리, 윤영철. 그러니까 3, 4, 5 선발 혹은 기아는 2, 3, 4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선발진에 네. 집중을 해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반등의 욕심이 있는 롯데이기 때문에 아마 반격은 한번 하지 않을까. 이래서 2승 1패 기아 우세로. 저는 매직빵님이 당연히 한화 SSG 저 시리즈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늦게 오셨나요? 마지막에. 강변북로가 너무 늦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키움- 늦었습니다. 예. 키움 NC전 승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1대2. 네. 뭐 객관적으로 NC가 뭐 손아섭 선수도 있고 막 박민우 선수도 있고 객관적 전력이 굉장히 앞서는데요. 그래도 키움이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해냈던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팀이죠. 그래서 수입을 당하진 않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1대2로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리즈에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가 네. 틀렸거든요. 저는 다를 거예요. 진짜? 달라요. 저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다릅니다. 네. 제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1대1을 0대 예측을 3으로 하기에 좀 했었는데. 죄송해요. 공기 같은 거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 친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요? 예, 그래서 카메라 돌아가는데 손대요. 이거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키움 선수들이랑 막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매직빵님이 노리셨을 것 같은 한화 SSG 시리즈를 선택한 정세영 기자님 1대2 예측해 주셨네요. 오. 제가 두 번째로 와서 가장 좀 많이 담당해 본 구단 매치업을 선택을 했는데요. 한화가 1? 하나가 1위였고. 야, 근데 이거, SSG가 야. 롯데에게 이제 개막전에서 승리를 싹쓸이하면서 그 기세를 좀 반영을 했고요. 아마 로테이션상 하나는 이제 문동주 선수가 한번 나올 것 같고 또 SSG는 박종훈 선수가 한 턴에 들어갈 것 같은데 문동주 선수가 나왔을 때는 좀 SSG가 좀 힘들지 않을까. 반면 또 박종훈 선수가 나왔을 때는 SSG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도 기세와 이런 로테이션을 고려해서 제가 2승 1패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들어봐야겠죠. 박찬현 PD님 왜 저런 예측을 하셨는지. 사실 제가 제일 일찍 왔거든요 오늘. 근데 사실 다음 주에 제가 중계 나가는데
상식적이라면 약간 상도이가. 해설위원한테 LG 삼성 남겨줄 법하잖아요. 낼름 써놨어. 제가 제일 일찍 왔으니까요. 네, 저희 시작부터 중계니까 김 빠져갖고 사실 그렇다고 뭐 전력 분석이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 축구만 생각하니까요. 퀴시트를 쓰다가 갑자기 와서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썼는데 태국도 2대1 적으실 수 같은데. 2대 손흥민 한 골, 이강인 한 골. 그렇죠. 이렇게. 네. 아무튼 뭐 전력 분석이 되지는 않았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LG 홈 경기고 LG가 뭐 올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승 후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LG가 위닝 시리즈를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까. 하지만 삼성도 지금 뭐 개막전부터 2연승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1승 2패로 써놓기는 했지만 아주 3대 0이다? 치열한 3대 0이다? 아니, 두 팀이 아주 치열한 경기를 하면서 결국은 LG가 위닝 시리즈를 어떻게 가져가지 않을까. 예측. 여기서부터 우리 카운팅이 들어가니까 소영 씨는 왜 2대1로 하셨어요? 저도 전력 분석이 된 건 아니고요. 저는 두산이 이번에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그냥 2대1로 이번 시리즈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하죠. 전력 분석 안 되는 지금 말하는 걸로. 네, 과연 이번 주 승부 예측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면 되겠고요. 네 분과 함께 정신없이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오늘 준비한 코너들이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네 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슈퍼 루키 같은 존재인데 맞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우리 PD님한테 무섭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왜 무서워요? 너무 크셔가지고 제가 피지컬로.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사진 어때서? 무서운 사진. 저희서 저는 열심히 찍은 의원님 건데. 무서우실 것 같다 절대 했는데 아니고요. 네. 또 너무 즐겁게 편안하게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분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소영 씨랑 첫 방송이잖아요. 네. 매우 기대됐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패널들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매직빵님. 네, 뭐 저는 온라인에서 그냥 하나이글스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불러주셔갖고 많은 분들하고 좋아하는 야구 얘기 나눠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우리 비하인드가 꼭 잘 되셔서 나중에 또 제가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화끈하고 재미있는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궁금하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Picture in our mind changes over time, be good, bad, what we imagine.